첫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에서의 강한 압박과 세컨볼 연계에 능한 전개를 선보이는 팀이며, 고르카 구르제타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 모두 뛰어나며, 알바로 잘로는 이선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고, 우나이 고메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빌드업 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개로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두 줄 수비와 역습 위주의 전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하비 무뇨스가 징계로 빠지고 베니토 라미레제, 실러선, 키리안 로드리게스, 그리고 핵심 스트라이커 파비오 실바까지 대거 부상으로 이탈했고, 공격 전개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수비 라인까지 내려앉는 소극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모로코 인근 섬에서 스페인 본토 빌바오까지의 긴 원정 이동 역시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원정에서는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자주 연출된다. 라스팔마스는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저하,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 그리고 전술 밸런스 붕괴로 인해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반면 빌바오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세밀한 전개를 바탕으로 기회를 만드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는 빌바오의 안정적인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원을 넓게 활용하며 점유율과 조직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며,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패스 조율과 골 결정력을 동시에 보유한 핵심 자원이며, 스베드베리는 이선에서 공간 침투와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압박이 안정적으로 전개되며 측면 전개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 확보가 가능하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공격과 침투 패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팀이나,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술 완성도가 크게 흔들린 상태고, 라울 알비올의 부재로 수비 리더십과 후방 조율이 약화되었고, 뷰캐넌과 제라르 모레노까지 빠지면서 전방 마무리와 빌드업이 단절되고 있고, 바리와 예레미 피노는 개별 기량은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동선 겹침과 이선 지원 부재로 실질적 위협이 줄어든 상태고, 원정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 저하와 공간 커버 미흡으로 인해 후반 실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아레알은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였던 주요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기본 전술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조직적 압박과 빠른 패스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며, 홈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흐로닝원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흐로닝원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와 단순한 전방 연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팀이며, 반 베르에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며, 발렌테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운텐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공급에 능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는 기복이 있고,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세밀한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다. 헤라클레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엥겔스와 홍캄프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간결한 역습이 주된 전략이며, 엥겔스는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 부족이 자주 드러난다. 포드고레아누는 측면에서의 볼 운반은 안정적이지만 수비 가담이 느슨해 전환 시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가며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점유율과 기회수 자체는 제한적이다. 흐로닝원은 수비 집중력으로 홈 실점 억제는 가능하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헤라클레스 역시 빠른 역습은 있지만 마무리 결정력과 조직적인 압박 유지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남아있고, 전반적인 전술 균형과 흐름을 고려하면 승패보다는 팽팽한 흐름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네 번째 경기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빌드업과 중거리 패스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며, 최근 아르테타 감독은 미켈 메리노를 펄스9으로 배치하여 기존 전방 압박 구조를 탈피, 이선 침투와 넓은 시야를 활용한 연계 중심의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고 있고, 마르티넬리와 웨데고르의 이선 압박력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좌우 풀백의 전진 배치도 적극적인 편이다. 다만 가브리엘 제수스, 토미야스, 마갈량이스, 하베르츠, 사카, 조르지뉴 등 주요 자원 다수가 결장 예정으로
선수 운용에 일부 제한은 존재한다. 그러나 칼라피오리와 메리노의 멀티 포지션 활용, 외대고르의 조율력 등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다.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마테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에제의 드리블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갖고 있고, 사리의 속도와 좌우 스위칭은 위협적이나 중원 숫자가 부족해 압박 회피와 공수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리차즈는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라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빠졌고, 리아드와 두쿠레 역시 부상으로 빠지며 미드필더 조합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전방 압박과 수비 전원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상대의 빠른 패스워크에 쉽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스날은 다수의 부상자 속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변화를 통해 흐름 반전에 성공하고 있으며, 메리노의 활용법과 외대고르의 조율력, 마르티넬리의 돌파력까지 다방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며, 반면 팰리스는 선수 누수와 전술 응집력 부족이 맞물려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고, 결국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AC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드필드 장악과 측면, 오버래핑을 활용한 전술 운영에 능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춘 전방 자원이며, 호아킨 코레아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 바렐라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며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수비 라인은 3백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다. AC밀란은 3-4-3 포메이션으로 전방 3인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파엘 레앙은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공간을 파고드는데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요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은 정교하나 전반적인 활동량은 제한적이며, 풀리식은 적극적인 전진 움직임이 강점이지만 체력 저하 이후 기복이 발생하는 단점도 병존한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지는 구간에서 전방 압박이 풀리며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인터밀란은 미드필드의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 전방 마무리 능력까지 조화를 이루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AC밀란은 전방 타점은 존재하지만 전환 속도와 조직력에서 반복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조직적인 전술 전개와 중원 지배력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중심 전술과 중원 압박을 통해 흐름을 끊는 전개를 자주 보여주는 팀이며, 이을드름은 넓은 커버 범위로 수비 보호에 기여하지만 전방 패스 연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라몬 테라츠와 코바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과 전개 속도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수 우체가 징계로 결장하고 니움 또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상태고,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의 빠른 침투와 템포 조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다. 레알은 4-2-1-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이선 조합의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벨링엄은 침투 타이밍, 중거리 슈팅, 볼 간수 등 모든 면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출전이 어려운 상태지만 기존 조합만으로도 공격 전개 완성도는 충분히 높게 유지된다. 다만 후방에서는 밀리탕, 맨디, 카르바알 등의 이탈이 있어 좌우 수비 커버 범위는 약간의 흔들림이 존재한다. 헤타페는 징계와 부상으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리그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레알은 음바페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의 조합이 여전히 상대를 압박하기에 충분하고, 전체적인 구도는 레알의 공격력이 헤타페 수비를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